나이가 들면 사람이 가진 것보다 어떤 느낌의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말투나 표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 옆에 오래 머물기 어렵고, 넉넉하진 않아도 언제나 따뜻하고 단정한 사람은 그 자체로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겉모습보다 마음과 태도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의 격은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말투, 표정, 걸음걸이, 마음 씀씀이, 그 모든 것이 오랜 세월 속에서 쌓여 바로 품격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부터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귀티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비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왜 품격이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돈보다 느낌으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는지가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 법이죠.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 말투, 행동에서 스며나오는 깊이는 돈으로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제칠시라 하여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공덕을 전합니다. 그중 첫째가 화한시,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눈빛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곧 복이 되고 귀함이 됩니다. 어르신의 표정에서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말 한마디에서 따뜻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줄어들 수 있지만 삶의 태도는 끝까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말없이 마주 앉아도 그 곁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돈보다 귀한 품격이 머무릅니다. 제2장, 말투와 속도에서 드러나는 격.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품격은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급하고 높은 말투, 상대를 다그치는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조용하고 낮은 음성,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말은 듣는 이에게 신뢰와 존중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이라 하지요. 입으로 지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이 인연을 맺고 인연을 끊는 씨앗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진 말은 되돌아와 자신을 해치나니 말로 남을 해치면 결국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 즉 거친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하고 내 삶의 불편한 업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한마디로 복이 오고 한마디로 복이 떠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말보다 기운으로 느껴집니다. 그 기운의 중심에는 말투와 태도가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 말을 끊지 마십시오. 한마디라도 차분하게 부드럽게 건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한마디에서 당신의 격이 느껴지고 사람은 다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식사 예절이 풍기는 귀티.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과 삶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언제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소리를 크게 내며 음식을 먹는 사람은 듣는 이의 기분마저 흐트러뜨립니다. 반면 조용히 천천히 깨끗하게 식사하는 사람에게서는
묵직한 기품이 배어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일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알맞게 먹되 마음이 청정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음식은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닙니다. 밥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숟가락 소리를 줄이고 입을 다문 채 꼭꼭 씹어 천천히 삼키는 그 모습에서 당신의 삶은 단정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습관은 혼자 먹는 밥상에서도 귀티를 풍기고 남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게 해줍니다. 제4장. 복장은 비싼 것보다 단정함이 먼저다.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옷깃을 반드시 여미고 구김없이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서는 절로 존중과 기품이 느껴집니다. 73세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죠. 불교에서는 청정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몸이 청결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마음이 단정하면 행동과 말에도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깃듭니다. 수타니파타에는 깨끗한 옷, 맑은 몸, 고요한 말이 곧 수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길러지는 습관입니다. 외출하지 않아도 집 안에서라도 단정히 옷을 갖추고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도 나를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 없이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제5장.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법. 품격은 겉모습에서 시작되지만 그 깊이는 내면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해 보여도 말과 행동에서 거침이 없고 타인을 험담하거나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품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년에 더욱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습관입니다. 먼저 몸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샤워를 자주 하고 손톱을 다듬고 옷은 자주 갈아입는 이 기본적인 일상이 자기를 귀하게 대하는 시작입니다. 한 76세 어르신은 늘 향기 나는 비누로 아침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루를 깨끗하게 열면 마음도 덜 헝클어지더라. 이 작은 습관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다. 마음의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남 탓하는 마음, 과거에 머무는 후회들을 하루에 한 번씩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의 무게는 얼굴에, 말투에, 행동에 묻어납니다.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품격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습관이 쌓일 때 노년의 모습은 조용히 빛나는 향기로 남습니다. 제6장. 공평한 태도가 만드는 품격. 사람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말투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높은 사람에겐 깍듯하면서
가게 직원이나 배달 기사에게는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런 태도는 단번에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노년에 이르러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마을에 살던 80대 할머니는 시장에 갈 때마다 손수 천천히 걸어서 가셨습니다. 늘 인사를 먼저 건네고 작은 가게라도 줄을 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상인은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참 귀한 분 같았어요.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지위나 부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공평한 태도는 상대의 위치나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를 같은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이 되면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무겁다는 걸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공감하고 더 조용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품격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모두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신뢰로 남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진짜 귀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제7장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경청하는 자세.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마음을 넓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늘고 오해도 쌓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받습니다. 어느 날 절에 찾아온 노스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른이 되면 말이 많아지는 건 왜일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아직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다는 뜻이란다. 진짜 어른은 말보다 표정과 침묵이 말을 해주지.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소란하게 만들고 나를 가볍게 보이게 합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진실되고 절제된 말 한마디가 더 위대하다. 듣는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내 의견은 천천히 필요한 때에만 전하는 것. 그런 태도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노년이 되면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삶. 그 안에는 배려와 절제, 깊은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제8장 걷는 모습, 앉는 태도에서도 귀티는 드러난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걸음걸이와 앉은 자세만으로도 품격이 전해집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사람, 자리를 조심스럽게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정하고 신뢰가 믿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거나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자세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립니다. 예전 어느 절에서 수행을 막 시작한 스님이 걸음걸이가 조급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수행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급한 걸음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가짐도 따라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더 이상 겉모습을 가꾸기보다 몸의 밴 태도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걸음은 천천히, 자세는 단정히,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이 작은 습관들이 나이든 지금 품격 있는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제9장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관리.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 말과 행동이 흐트러집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곤 하지요. 그런 감정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품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보다 기분이 나쁠 때 더 조심합니다. 그 조심이 말투를 바꾸고 눈빛을 누그러뜨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성내지 않는 사람은 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죠. 노년의 귀티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 평정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은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제10장 돈보다 오래가는 품격의 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외모보다 태도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불편함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또 누군가는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품격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로 오래도록 존경받으며 기억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던 기운입니다. 법구경에는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 있는 이는 바람을 거슬러 향기를 퍼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겉모습의 치장보다 내면의 덕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하루하루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남길 것입니다. 제1장 왜 품격이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돈보다 느낌으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는지가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 법이죠.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 말투, 행동에서 스며나오는 깊이는 돈으로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제칠시라 하여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공덕을 전합니다. 그중 첫째가 화한시,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눈빛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곧 복이 되고 귀함이 됩니다. 어르신의 표정에서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말 한마디에서 따뜻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줄어들 수 있지만 삶의 태도는 끝까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말없이 마주 앉아도 그 곁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돈보다 귀한 품격이 머무릅니다. 제2장 말투와 속도에서 드러나는 격.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품격은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급하고 높은 말투, 상대를 다그치는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조용하고 낮은 음성,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말은 듣는 이에게 신뢰와 존중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이라 하지요. 입으로 지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이 인연을 맺고 인연을 끊는 씨앗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진 말은 되돌아와 자신을 해치나니 말로 남을 해치면 결국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 즉 거친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하고
내 삶의 불편한 업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한마디로 복이 오고 한마디로 복이 떠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말보다 기운으로 느껴집니다. 그 기운의 중심에는 말투와 태도가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 말을 끊지 마십시오. 한마디라도 차분하게 부드럽게 건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한마디에서 당신의 격이 느껴지고 사람은 다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식사 예절이 풍기는 귀티.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과 삶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언제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소리를 크게 내며 음식을 먹는 사람은 듣는 이의 기분마저 흐트러뜨립니다. 반면 조용히 천천히 깨끗하게 식사하는 사람에게서는 묵직한 기품이 배어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일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알맞게 먹되 마음이 청정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음식은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닙니다. 밥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숟가락 소리를 줄이고 입을 다문 채 꼭꼭 씹어 천천히 삼키는 그 모습에서 당신의 삶은 단정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습관은 혼자 먹는 밥상에서도 귀티를 풍기고 남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게 해줍니다. 제4장 복장은 비싼 것보다 단정함이 먼저다.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옷깃을 반드시 여미고 구김없이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서는 절로 존중과 기품이 느껴집니다. 73세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죠. 불교에서는 청정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몸이 청결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마음이 단정하면 행동과 말에도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깃듭니다. 수타니파타에는 깨끗한 옷, 맑은 몸, 고요한 말이 곧 수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길러지는 습관입니다. 외출하지 않아도 집 안에서라도 단정히 옷을 갖추고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도 나를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 없이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제5장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법. 품격은 겉모습에서 시작되지만 그 깊이는 내면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해 보여도 말과 행동에서 거침이 없고 타인을 험담하거나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품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년에 더욱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습관입니다. 먼저 몸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샤워를 자주 하고 손톱을 다듬고 옷은 자주 갈아입는 이 기본적인 일상이 자기를 귀하게 대하는 시작입니다. 한 76세 어르신은 늘 향기 나는 비누로 아침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루를 깨끗하게 열면
마음도 덜 헝클어지더라. 이 작은 습관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다. 마음의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남 탓하는 마음, 과거에 머무는 후회들을 하루에 한 번씩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의 무게는 얼굴에, 말투에, 행동에 묻어납니다.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품격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습관이 쌓일 때 노년의 모습은 조용히 빛나는 향기로 남습니다. 제6장 공평한 태도가 만드는 품격. 사람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말투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높은 사람에겐 깍듯하면서 가게 직원이나 배달 기사에게는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런 태도는 단번에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노년에 이르러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마을에 살던 80대 할머니는 시장에 갈 때마다 손수 천천히 걸어서 가셨습니다. 늘 인사를 먼저 건네고 작은 가게라도 줄을 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상인은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참 귀한 분 같았어요.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지위나 부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공평한 태도는 상대의 위치나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를 같은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이 되면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무겁다는 걸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공감하고 더 조용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품격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모두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신뢰로 남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진짜 귀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제7장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경청하는 자세.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마음을 넓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늘고 오해도 쌓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받습니다. 어느 날 절에 찾아온 노스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른이 되면 말이 많아지는 건 왜일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아직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다는 뜻이란다. 진짜 어른은 말보다 표정과 침묵이 말을 해주지.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소란하게 만들고 나를 가볍게 보이게 합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진실되고 절제된 말 한마디가 더 위대하다. 듣는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내 의견은 천천히 필요한 때에만 전하는 것. 그런 태도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노년이 되면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삶. 그 안에는 배려와 절제, 깊은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제8장 걷는 모습, 앉는 태도에서도 귀티는 드러난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걸음걸이와 앉은 자세만으로도 품격이 전해집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사람, 자리를 조심스럽게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정하고 신뢰가 믿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거나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자세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립니다. 예전 어느 절에서 수행을 막 시작한 스님이 걸음걸이가 조급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수행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급한 걸음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가짐도 따라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더 이상 겉모습을 가꾸기보다 몸에 밴 태도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걸음은 천천히, 자세는 단정히,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이 작은 습관들이 나이든 지금 품격 있는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제9장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관리.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 말과 행동이 흐트러집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곤 하지요. 그런 감정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품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보다 기분이 나쁠 때 더 조심합니다. 그 조심이 말투를 바꾸고 눈빛을 누그러뜨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성내지 않는 사람은 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죠. 노년의 귀티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 평정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은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제10장 돈보다 오래가는 품격의 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외모보다 태도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불편함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또 누군가는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품격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로 오래도록 존경받으며 기억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던 기운입니다. 법구경에는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 있는 이는 바람을 거슬러 향기를 퍼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겉모습의 치장보다 내면의 덕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하루하루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남길 것입니다. 제1장 왜 품격이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돈보다 느낌으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는지가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 법이죠.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 말투, 행동에서 스며나오는 깊이는 돈으로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제칠시라 하여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공덕을 전합니다. 그중 첫째가 화한시,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눈빛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곧 복이 되고 귀함이 됩니다. 어르신의 표정에서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말 한마디에서 따뜻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줄어들 수 있지만 삶의 태도는 끝까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말없이 마주 앉아도 그 곁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돈보다 귀한 품격이 머무릅니다. 제2장 말투와 속도에서 드러나는 격.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품격은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급하고 높은 말투, 상대를 다그치는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조용하고 낮은 음성,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말은 듣는 이에게 신뢰와 존중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이라 하지요. 입으로 지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이 인연을 맺고 인연을 끊는 씨앗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진 말은 되돌아와 자신을 해치나니 말로 남을 해치면 결국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 즉 거친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하고 내 삶의 불편한 업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한마디로 복이 오고 한마디로 복이 떠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말보다 기운으로 느껴집니다. 그 기운의 중심에는 말투와 태도가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 말을 끊지 마십시오. 한마디라도 차분하게 부드럽게 건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한마디에서 당신의 격이 느껴지고 사람은 다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식사 예절이 풍기는 귀티.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과 삶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언제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소리를 크게 내며 음식을 먹는 사람은 듣는 이의 기분마저 흐트러뜨립니다. 반면 조용히 천천히 깨끗하게 식사하는 사람에게서는 묵직한 기품이 배어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일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알맞게 먹되 마음이 청정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음식은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닙니다. 밥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숟가락 소리를 줄이고 입을 다문 채 꼭꼭 씹어 천천히 삼키는 그 모습에서 당신의 삶은 단정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습관은 혼자 먹는 밥상에서도 귀티를 풍기고 남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게 해줍니다. 제4장 복장은 비싼 것보다 단정함이 먼저다.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옷깃을 반드시 여미고 구김없이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서는 절로 존중과 기품이 느껴집니다. 73세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죠. 불교에서는 청정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몸이 청결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마음이 단정하면 행동과 말에도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깃듭니다. 수타니파타에는 깨끗한 옷, 맑은 몸, 고요한 말이 곧 수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길러지는 습관입니다. 외출하지 않아도 집안에서라도 단정히 옷을 갖추고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도 나를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 없이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제5장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법. 품격은 겉모습에서 시작되지만 그 깊이는 내면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해 보여도 말과 행동에서 거침이 없고 타인을 험담하거나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품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년에 더욱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습관입니다. 먼저 몸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샤워를 자주 하고 손톱을 다듬고 옷은 자주 갈아입는 이 기본적인 일상이 자기를 귀하게 대하는 시작입니다. 한 76세 어르신은 늘 향기 나는 비누로 아침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루를 깨끗하게 열면 마음도 덜 헝클어지더라. 이 작은 습관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다. 마음의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남 탓하는 마음, 과거에 머무는 후회들을 하루에 한 번씩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의 무게는 얼굴에, 말투에, 행동에 묻어납니다.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품격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습관이 쌓일 때 노년의 모습은 조용히 빛나는 향기로 남습니다. 제6장 공평한 태도가 만드는 품격. 사람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말투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높은 사람에겐 깍듯하면서 가게 직원이나 배달 기사에게는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런 태도는 단번에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노년에 이르러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마을에 살던 80대 할머니는 시장에 갈 때마다 손수 천천히 걸어서 가셨습니다. 늘 인사를 먼저 건네고 작은 가게라도 줄을 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상인은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참 귀한 분 같았어요.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지위나 부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공평한 태도는 상대의 위치나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를 같은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이 되면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무겁다는 걸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공감하고 더 조용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품격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모두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신뢰로 남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진짜 귀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제7장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경청하는 자세.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마음을 넓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늘고 오해도 쌓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받습니다. 어느 날 절에 찾아온 노스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른이 되면 말이 많아지는 건 왜일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아직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다는 뜻이란다. 진짜 어른은 말보다 표정과 침묵이 말을 해주지.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소란하게 만들고 나를 가볍게 보이게 합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진실되고 절제된 말 한마디가 더 위대하다. 듣는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내 의견은 천천히 필요한 때에만 전하는 것. 그런 태도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노년이 되면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삶. 그 안에는 배려와 절제, 깊은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제8장. 걷는 모습, 앉는 태도에서도 귀티는 드러난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걸음걸이와 앉은 자세만으로도 품격이 전해집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사람, 자리를 조심스럽게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정하고 신뢰가 믿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거나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자세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립니다. 예전 어느 절에서 수행을 막 시작한 스님이 걸음걸이가 조급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수행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급한 걸음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가짐도 따라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더 이상 겉모습을 가꾸기보다 몸에 밴 태도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걸음은 천천히, 자세는 단정히,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이 작은 습관들이 나이든 지금 품격 있는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제9장.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관리.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 말과 행동이 흐트러집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곤 하죠. 그런 감정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품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보다 기분이 나쁠 때 더 조심합니다. 그 조심이 말투를 바꾸고 눈빛을 누그러뜨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성내지 않는 사람은 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죠. 노년의 귀티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 평정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은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제10장. 돈보다 오래가는 품격의 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외모보다 태도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불편함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또 누군가는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품격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로 오래도록 존경받으며 기억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던 기운입니다. 법구경에는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 있는 이는 바람을 거슬러 향기를 퍼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겉모습의 치장보다 내면의 덕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하루하루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남길 것입니다. 제1장. 왜 품격이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돈보다 느낌으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는지가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 법이죠.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 말투, 행동에서 스며나오는 깊이는 돈으로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제칠시라 하여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공덕을 전합니다. 그중 첫째가 화한시,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눈빛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곧 복이 되고 귀함이 됩니다. 어르신의 표정에서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말 한마디에서 따뜻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줄어들 수 있지만 삶의 태도는 끝까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말없이 마주 앉아도 그 곁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돈보다 귀한 품격이 머무릅니다. 제2장 말투와 속도에서 드러나는 격.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품격은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급하고 높은 말투, 상대를 다그치는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조용하고 낮은 음성,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말은 듣는 이에게 신뢰와 존중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이라 하지요. 입으로 지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이 인연을 맺고 인연을 끊는 씨앗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진 말은 되돌아와 자신을 해치나니 말로 남을 해치면 결국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 즉 거친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하고 내 삶의 불편한 업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한마디로 복이 오고 한마디로 복이 떠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말보다 기운으로 느껴집니다. 그 기운의 중심에는 말투와 태도가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 말을 끊지 마십시오. 한마디라도 차분하게 부드럽게 건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한마디에서 당신의 격이 느껴지고 사람은 다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식사 예절이 풍기는 귀티.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과 삶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언제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소리를 크게 내며 음식을 먹는 사람은 듣는 이의 기분마저 흐트러뜨립니다. 반면 조용히 천천히 깨끗하게 식사하는 사람에게서는 묵직한 기품이 배어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일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알맞게 먹되 마음이 청정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음식은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닙니다. 밥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숟가락 소리를 줄이고 입을 다문 채 꼭꼭 씹어 천천히 삼키는 그 모습에서 당신의 삶은 단정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습관은 혼자 먹는 밥상에서도 귀티를 풍기고 남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게 해줍니다. 제4장 복장은 비싼 것보다 단정함이 먼저다.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옷깃을 반드시 여미고 구김없이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서는 절로 존중과 기품이 느껴집니다. 73세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죠. 불교에서는 청정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몸이 청결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마음이 단정하면 행동과 말에도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깃듭니다. 수타니파타에는 깨끗한 옷, 맑은 몸, 고요한 말이 곧 수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길러지는 습관입니다. 외출하지 않아도 집 안에서라도 단정히 옷을 갖추고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도 나를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 없이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제5장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법. 품격은 겉모습에서 시작되지만 그 깊이는 내면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해 보여도 말과 행동에서 거침이 없고 타인을 험담하거나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품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년에 더욱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습관입니다. 먼저 몸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샤워를 자주 하고 손톱을 다듬고 옷은 자주 갈아입는 이 기본적인 일상이 자기를 귀하게 대하는 시작입니다. 한 76세 어르신은 늘 향기 나는 비누로 아침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루를 깨끗하게 열면 마음도 덜 헝클어지더라. 이 작은 습관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다. 마음의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남 탓하는 마음, 과거에 머무는 후회들을 하루에 한 번씩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의 무게는 얼굴에, 말투에, 행동에 묻어납니다.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품격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습관이 쌓일 때 노년의 모습은 조용히 빛나는 향기로 남습니다. 제6장 공평한 태도가 만드는 품격. 사람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말투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높은 사람에겐 깍듯하면서 가게 직원이나 배달 기사에게는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런 태도는 단번에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노년에 이르러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마을에 살던 80대 할머니는 시장에 갈 때마다 손수 천천히 걸어서 가셨습니다. 늘 인사를 먼저 건네고 작은 가게라도 줄을 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상인은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참 귀한 분 같았어요.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지위나 부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공평한 태도는 상대의 위치나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를 같은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이 되면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무겁다는 걸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공감하고 더 조용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품격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모두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신뢰로 남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진짜 귀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제7장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경청하는 자세.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마음을 넓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늘고 오해도 쌓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받습니다. 어느 날 절에 찾아온 노스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른이 되면 말이 많아지는 건 왜일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아직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다는 뜻이란다. 진짜 어른은 말보다 표정과 침묵이 말을 해주지.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소란하게 만들고 나를 가볍게 보이게 합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진실되고 절제된 말 한마디가 더 위대하다. 듣는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내 의견은 천천히 필요한 때에만 전하는 것. 그런 태도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노년이 되면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삶. 그 안에는 배려와 절제, 깊은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제8장 걷는 모습, 앉는 태도에서도 귀티는 드러난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걸음걸이와 앉은 자세만으로도 품격이 전해집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사람, 자리를 조심스럽게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정하고 신뢰가 믿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거나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자세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립니다. 예전 어느 절에서 수행을 막 시작한 스님이 걸음걸이가 조급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수행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급한 걸음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가짐도 따라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더 이상 겉모습을 가꾸기보다 몸에 밴 태도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걸음은 천천히, 자세는 단정히,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이 작은 습관들이 나이든 지금 품격 있는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제9장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관리.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 말과 행동이 흐트러집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곤 하지요. 그런 감정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품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보다 기분이 나쁠 때 더 조심합니다. 그 조심이 말투를 바꾸고 눈빛을 누그러뜨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성내지 않는 사람은 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죠. 노년의 귀티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 평정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은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제10장 돈보다 오래가는 품격의 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외모보다 태도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불편함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또 누군가는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품격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로 오래도록 존경받으며 기억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던 기운입니다. 법구경에는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 있는 이는 바람을 거슬러 향기를 퍼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겉모습의 치장보다 내면의 덕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하루하루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남길 것입니다. 제1장. 왜 품격이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돈보다 느낌으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는지가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 법이죠.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 말투, 행동에서 스며나오는 깊이는 돈으로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제칠시라 하여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공덕을 전합니다. 그중 첫째가 화한시,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눈빛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곧 복이 되고 귀함이 됩니다. 어르신의 표정에서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말 한마디에서 따뜻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줄어들 수 있지만 삶의 태도는 끝까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말없이 마주 앉아도 그 곁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돈보다 귀한 품격이 머무릅니다. 제2장. 말투와 속도에서 드러나는 격.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품격은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급하고 높은 말투, 상대를 다그치는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조용하고 낮은 음성,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말은 듣는 이에게 신뢰와 존중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이라 하지요. 입으로 지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이 인연을 맺고 인연을 끊는 씨앗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진 말은 되돌아와 자신을 해치나니 말로 남을 해치면 결국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 즉, 거친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하고 내 삶의 불편한 업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한마디로 복이 오고 한마디로 복이 떠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말보다 기운으로 느껴집니다. 그 기운의 중심에는 말투와 태도가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 말을 끊지 마십시오. 한마디라도 차분하게 부드럽게 건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한마디에서 당신의 격이 느껴지고 사람은 다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식사 예절이 풍기는 귀티.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과 삶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언제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소리를 크게 내며 음식을 먹는 사람은 듣는 이의 기분마저 흐트러뜨립니다. 반면 조용히 천천히 깨끗하게 식사하는 사람에게서는 묵직한 기품이 배어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일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알맞게 먹되 마음이 청정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음식은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닙니다.
밥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숟가락 소리를 줄이고 입을 다문 채 꼭꼭 씹어 천천히 삼키는 그 모습에서 당신의 삶은 단정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습관은 혼자 먹는 밥상에서도 귀티를 풍기고 남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게 해줍니다. 제4장. 복장은 비싼 것보다 단정함이 먼저다.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옷깃을 반드시 여미고 구김없이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서는 절로 존중과 기품이 느껴집니다. 73세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죠. 불교에서는 청정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몸이 청결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마음이 단정하면 행동과 말에도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깃듭니다. 수타니파타에는 깨끗한 옷, 맑은 몸, 고요한 말이 곧 수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길러지는 습관입니다. 외출하지 않아도 집 안에서라도 단정히 옷을 갖추고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도 나를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 없이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제5장.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법. 품격은 겉모습에서 시작되지만 그 깊이는 내면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해 보여도 말과 행동에서 거침이 없고 타인을 험담하거나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품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년에 더욱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습관입니다. 먼저 몸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샤워를 자주 하고 손톱을 다듬고 옷은 자주 갈아입는 이 기본적인 일상이 자기를 귀하게 대하는 시작입니다. 한 76세 어르신은 늘 향기 나는 비누로 아침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루를 깨끗하게 열면 마음도 덜 헝클어지더라. 이 작은 습관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다. 마음의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남 탓하는 마음, 과거에 머무는 후회들을 하루에 한 번씩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의 무게는 얼굴에, 말투에, 행동에 묻어납니다.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품격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습관이 쌓일 때 노년의 모습은 조용히 빛나는 향기로 남습니다. 제6장. 공평한 태도가 만드는 품격. 사람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말투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높은 사람에겐 깍듯하면서 가게 직원이나 배달 기사에게는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런 태도는 단번에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노년에 이르러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마을에 살던 80대 할머니는 시장에 갈 때마다 손수 천천히 걸어서 가셨습니다. 늘 인사를 먼저 건네고
작은 가게라도 줄을 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상인은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참 귀한 분 같았어요.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지위나 부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공평한 태도는 상대의 위치나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를 같은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이 되면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무겁다는 걸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공감하고 더 조용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품격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모두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신뢰로 남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진짜 귀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제7장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경청하는 자세.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마음을 넓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늘고 오해도 쌓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받습니다. 어느 날 절에 찾아온 노스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른이 되면 말이 많아지는 건 왜일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아직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다는 뜻이란다. 진짜 어른은 말보다 표정과 침묵이 말을 해주지.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소란하게 만들고 나를 가볍게 보이게 합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진실되고 절제된 말 한마디가 더 위대하다. 듣는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내 의견은 천천히 필요한 때에만 전하는 것. 그런 태도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노년이 되면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삶. 그 안에는 배려와 절제, 깊은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제8장 걷는 모습, 앉는 태도에서도 귀티는 드러난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걸음걸이와 앉은 자세만으로도 품격이 전해집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사람, 자리를 조심스럽게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정하고 신뢰가 믿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거나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자세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립니다. 예전 어느 절에서 수행을 막 시작한 스님이 걸음걸이가 조급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수행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급한 걸음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가짐도 따라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더 이상 겉모습을 가꾸기보다 몸의 밴 태도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걸음은 천천히, 자세는 단정히,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이 작은 습관들이 나이든 지금 품격 있는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제9장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관리.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 말과 행동이 흐트러집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곤 하죠. 그런 감정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품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보다 기분이 나쁠 때 더 조심합니다. 그 조심이 말투를 바꾸고 눈빛을 누그러뜨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성내지 않는 사람은 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죠. 노년의 귀티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 평정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은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제10장 돈보다 오래가는 품격의 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외모보다 태도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불편함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또 누군가는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품격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로 오래도록 존경받으며 기억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던 기운입니다. 법구경에는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 있는 이는 바람을 거슬러 향기를 퍼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겉모습의 치장보다 내면의 덕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하루하루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남길 것입니다. 제1장 왜 품격이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돈보다 느낌으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는지가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 법이죠.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 말투, 행동에서 스며나오는 깊이는 돈으로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제칠시라 하여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공덕을 전합니다. 그중 첫째가 화한시,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눈빛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곧 복이 되고 귀함이 됩니다. 어르신의 표정에서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말 한마디에서 따뜻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줄어들 수 있지만 삶의 태도는 끝까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말없이 마주 앉아도 그 곁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돈보다 귀한 품격이 머무릅니다. 제2장 말투와 속도에서 드러나는 격.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품격은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급하고 높은 말투, 상대를 다그치는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조용하고 낮은 음성,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말은 듣는 이에게 신뢰와 존중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이라 하지요. 입으로 지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이 인연을 맺고 인연을 끊는 씨앗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진 말은 되돌아와 자신을 해치나니 말로 남을 해치면 결국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 즉 거친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하고 내 삶의 불편한 업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한마디로 복이 오고 한마디로 복이 떠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말보다 기운으로 느껴집니다. 그 기운의 중심에는 말투와 태도가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 말을 끊지 마십시오. 한마디라도 차분하게 부드럽게 건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한마디에서
당신의 격이 느껴지고 사람은 다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식사 예절이 풍기는 귀티.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과 삶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언제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소리를 크게 내며 음식을 먹는 사람은 듣는 이의 기분마저 흐트러뜨립니다. 반면 조용히 천천히 깨끗하게 식사하는 사람에게서는 묵직한 기품이 배어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일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알맞게 먹되 마음이 청정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음식은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닙니다. 밥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숟가락 소리를 줄이고 입을 다문 채 꼭꼭 씹어 천천히 삼키는 그 모습에서 당신의 삶은 단정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습관은 혼자 먹는 밥상에서도 귀티를 풍기고, 남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게 해줍니다. 제4장 복장은 비싼 것보다 단정함이 먼저다.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옷깃을 반드시 여미고 구김없이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서는 절로 존중과 기품이 느껴집니다. 73세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죠. 불교에서는 청정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몸이 청결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마음이 단정하면 행동과 말에도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깃듭니다. 수타니파타에는 깨끗한 옷, 맑은 몸, 고요한 말이 곧 수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길러지는 습관입니다. 외출하지 않아도 집안에서라도 단정히 옷을 갖추고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도 나를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 없이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제5장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법. 품격은 겉모습에서 시작되지만 그 깊이는 내면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해 보여도 말과 행동에서 거침이 없고 타인을 험담하거나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품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년에 더욱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습관입니다. 먼저 몸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샤워를 자주 하고 손톱을 다듬고 옷은 자주 갈아입는 이 기본적인 일상이 자기를 귀하게 대하는 시작입니다. 한 76세 어르신은 늘 향기 나는 비누로 아침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루를 깨끗하게 열면 마음도 덜 헝클어지더라. 이 작은 습관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다. 마음의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남 탓하는 마음, 과거에 머무는 후회들을 하루에 한 번씩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의 무게는 얼굴에, 말투에, 행동에 묻어납니다.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품격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습관이 쌓일 때 노년의 모습은 조용히 빛나는 향기로 남습니다. 제6장 공평한 태도가 만드는 품격. 사람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말투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높은 사람에겐 깍듯하면서 가게 직원이나 배달 기사에게는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런 태도는 단번에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노년에 이르러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마을에 살던 80대 할머니는 시장에 갈 때마다 손수 천천히 걸어서 가셨습니다. 늘 인사를 먼저 건네고 작은 가게라도 줄을 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상인은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참 귀한 분 같았어요.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지위나 부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공평한 태도는 상대의 위치나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를 같은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이 되면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무겁다는 걸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공감하고 더 조용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품격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모두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신뢰로 남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진짜 귀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제7장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경청하는 자세.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마음을 넓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늘고 오해도 쌓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받습니다. 어느 날 절에 찾아온 노스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른이 되면 말이 많아지는 건 왜일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아직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다는 뜻이란다. 진짜 어른은 말보다 표정과 침묵이 말을 해주지.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소란하게 만들고 나를 가볍게 보이게 합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진실되고 절제된 말 한마디가 더 위대하다. 듣는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내 의견은 천천히 필요한 때에만 전하는 것. 그런 태도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노년이 되면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삶. 그 안에는 배려와 절제, 깊은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제8장 걷는 모습, 앉는 태도에서도 귀티는 드러난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걸음걸이와 앉은 자세만으로도 품격이 전해집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사람, 자리를 조심스럽게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정하고 신뢰가 믿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거나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자세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립니다. 예전 어느 절에서 수행을 막 시작한 스님이 걸음걸이가 조급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수행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급한 걸음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가짐도 따라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더 이상 겉모습을 가꾸기보다 몸에 밴 태도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걸음은 천천히, 자세는 단정히,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이 작은 습관들이 나이든 지금 품격 있는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제9장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관리.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 말과 행동이 흐트러집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곤 하지요. 그런 감정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품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보다 기분이 나쁠 때 더 조심합니다. 그 조심이 말투를 바꾸고 눈빛을 누그러뜨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성내지 않는 사람은 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죠. 노년의 귀티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 평정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은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제10장 돈보다 오래가는 품격의 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외모보다 태도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불편함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또 누군가는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품격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로 오래도록 존경받으며 기억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던 기운입니다. 법구경에는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 있는 이는 바람을 거슬러 향기를 퍼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겉모습의 치장보다 내면의 덕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하루하루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남길 것입니다. 제1장 왜 품격이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돈보다 느낌으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는지가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 법이죠.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 말투, 행동에서 스며나오는 깊이는 돈으로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제칠시라 하여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공덕을 전합니다. 그중 첫째가 화한시,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눈빛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곧 복이 되고 귀함이 됩니다. 어르신의 표정에서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말 한마디에서 따뜻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줄어들 수 있지만 삶의 태도는 끝까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말없이 마주 앉아도 그 곁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돈보다 귀한 품격이 머무릅니다. 제2장 말투와 속도에서 드러나는 격.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품격은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급하고 높은 말투, 상대를 다그치는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조용하고 낮은 음성,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말은 듣는 이에게 신뢰와 존중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이라 하지요. 입으로 지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이 인연을 맺고 인연을 끊는 씨앗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진 말은 되돌아와 자신을 해치나니 말로 남을 해치면 결국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 즉 거친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하고 내 삶의 불편한 업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한마디로 복이 오고 한마디로 복이 떠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말보다 기운으로 느껴집니다. 그 기운의 중심에는 말투와 태도가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 말을 끊지 마십시오. 한마디라도 차분하게 부드럽게 건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한마디에서 당신의 격이 느껴지고 사람은 다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식사 예절이 풍기는 귀티.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과 삶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언제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소리를 크게 내며 음식을 먹는 사람은 듣는 이의 기분마저 흐트러뜨립니다. 반면 조용히 천천히 깨끗하게 식사하는 사람에게서는 묵직한 기품이 배어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일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알맞게 먹되 마음이 청정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음식은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닙니다. 밥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숟가락 소리를 줄이고 입을 다문 채 꼭꼭 씹어 천천히 삼키는 그 모습에서 당신의 삶은 단정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습관은 혼자 먹는 밥상에서도 귀티를 풍기고 남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게 해줍니다. 제4장 복장은 비싼 것보다 단정함이 먼저다.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옷깃을 반드시 여미고 구김없이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서는 절로 존중과 기품이 느껴집니다. 73세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귀티란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죠. 불교에서는 청정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몸이 청결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마음이 단정하면 행동과 말에도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깃듭니다. 수타니파타에는 깨끗한 옷, 맑은 몸, 고요한 말이 곧 수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길러지는 습관입니다. 외출하지 않아도 집안에서라도 단정히 옷을 갖추고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도 나를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 없이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제5장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법. 품격은 겉모습에서 시작되지만 그 깊이는 내면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해 보여도 말과 행동에서 거침이 없고 타인을 험담하거나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품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년에 더욱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는 습관입니다. 먼저 몸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샤워를 자주 하고 손톱을 다듬고 옷은 자주 갈아입는 이 기본적인 일상이 자기를 귀하게 대하는 시작입니다. 한 76세 어르신은 늘 향기 나는 비누로 아침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루를 깨끗하게 열면 마음도 덜 헝클어지더라. 이 작은 습관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다. 마음의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남 탓하는 마음, 과거에 머무는 후회들을 하루에 한 번씩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의 무게는 얼굴에, 말투에, 행동에 묻어납니다.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한다는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품격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습관이 쌓일 때 노년의 모습은 조용히 빛나는 향기로 남습니다. 제6장 공평한 태도가 만드는 품격. 사람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말투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높은 사람에겐 깍듯하면서 가게 직원이나 배달 기사에게는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런 태도는 단번에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노년에 이르러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마을에 살던 80대 할머니는 시장에 갈 때마다 손수 천천히 걸어서 가셨습니다. 늘 인사를 먼저 건네고 작은 가게라도 줄을 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상인은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참 귀한 분 같았어요.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지위나 부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공평한 태도는 상대의 위치나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를 같은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이 되면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무겁다는 걸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공감하고 더 조용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품격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모두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신뢰로 남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진짜 귀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제7장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경청하는 자세.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마음을 넓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늘고 오해도 쌓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받습니다. 어느 날 절에 찾아온 노스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른이 되면 말이 많아지는 건 왜일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아직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다는 뜻이란다. 진짜 어른은 말보다 표정과 침묵이 말을 해주지.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소란하게 만들고 나를 가볍게 보이게 합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진실되고 절제된 말 한마디가 더 위대하다. 듣는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내 의견은 천천히 필요한 때에만 전하는 것. 그런 태도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노년이 되면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삶.
그 안에는 배려와 절제, 깊은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제8장. 걷는 모습, 앉는 태도에서도 귀티는 드러난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걸음걸이와 앉은 자세만으로도 품격이 전해집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사람, 자리를 조심스럽게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정하고 신뢰가 믿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거나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자세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립니다. 예전 어느 절에서 수행을 막 시작한 스님이 걸음걸이가 조급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수행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급한 걸음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가짐도 따라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더 이상 겉모습을 가꾸기보다 몸에 밴 태도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걸음은 천천히, 자세는 단정히,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이 작은 습관들이 나이든 지금 품격 있는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제9장.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관리.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 말과 행동이 흐트러집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곤 하지요. 그런 감정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품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보다 기분이 나쁠 때 더 조심합니다. 그 조심이 말투를 바꾸고 눈빛을 누그러뜨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성내지 않는 사람은 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죠. 노년의 귀티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 평정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은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제10장. 돈보다 오래가는 품격의 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외모보다 태도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불편함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또 누군가는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품격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로 오래도록 존경받으며 기억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던 기운입니다. 법구경에는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 있는 이는 바람을 거슬러 향기를 퍼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겉모습의 치장보다 내면의 덕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하루하루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남길 것입니다.